네, 안녕하세요. 엠뱅골드 김은태 매니저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김은태의 야한밤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은 역시나 오늘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슈에 따른 급등락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무료 추천주에 대한 리뷰하고 또는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오늘 주요 내용으로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시장 안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들에 대해서도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리면서 과연 그 섹터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또 어디까지 손절가를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는 투자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은 길게 안 할 거고요. 짧고 굵게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딱 한 30분, 길어야 한 40분 정도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위주로서 분석할 예정이니까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모멘텀과 시장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만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이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그죠? 오늘 다날이라는 종목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저도 물론 배가 아픈 종목이기도 해요. 어제 너무 빨리 팔았는지 그래도 한 17%, 18% 정도로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거 갖고 있었으면은 그래도 못해도 한 50%는 수익을 봤을 건데 너무 빨리 팔았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하지만 뭐 그래도 그거 말고도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났기 때문에 뭐 크게 욕심은 없습니다. 못 먹은 거보다 수익을 나간 게 나으니까는 아무튼 다날이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그만큼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방송을 못했어요.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 메아리 유튜브 출연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늘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메아리 유튜브를 출연하기 때문에 8시에 아침 방송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밴드에다가 올려드렸죠. 메아리 아침 7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그때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 종목을 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게 하나가 핑거스토리라는 기업하고 또 하나가 어제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구리 관련된 종목이었죠. 이구산업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구산업은 장중에 아침에 잠깐 살짝 밀리더니만은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장중에 3%인가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오늘 고가가 5.4% 정도 올라왔고 오늘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아침에 시초가를 핑거스토리를 예를 들었는데 오늘 시초가가 좀 떴죠. 6%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고가가 29%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챙겼을 건데 아무튼 그런 또 시장이었고 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AI 소프트웨어만 보는 게 아니라 AI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헬스케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이런 AI 플랫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봐라. 그 와중에 헬스케어에서는 롯킷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단 이틀 만에 오늘 장중에 29%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정도로 불장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저희도 이번 한 주간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 시작해서 이번 주 이틀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80% 이상 수익을 챙겼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어제였나요? 어제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제 드리면서 엔터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 엔터주를 소개해드렸는데 큐브 엔터를 오늘 저희도 4%인가 5%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어제 큐브 엔터도 잘 올라오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리뷰를 도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그런 섹터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는 잘 한번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들을 설명하기 앞서서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제 오른쪽 편에 여기 보이죠? 오른쪽 편에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찍으시면은 네이버 밴드로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는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 또 고정 댓글 하단에 보이시면은 링크 두 개를 걸어드렸는데 하나는 텔레그램이고 하나는
네이버 밴드입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는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크로적인 분석을 잠깐 좀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시장 안에서, 그죠? 오늘 대표적인 시장들 틀 안에서 어제하고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오늘도 시장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어요. 2800선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코스피가 2870선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와는 좀 다르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좀 1000억 원 정도를 좀 팔다가 갑작스럽게 턴어라운드 하면서 순 매수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왔고요. 오늘은 어제랑은 좀 다르게, 어제는 한 1700여 개가 상승했는데 오늘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종목들이 상승했죠. 나머지 절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어제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제 많이도 올라왔던 섹터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였고, 어제 못 올라왔었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그룹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수급을 잘 챙겨놓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가 좀 강했지만은 오늘은 좀 반도체가 좀 밀리는 시장이었죠. 그런데도 코스피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좀 강한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짤막하게 마무리할 거고, 오늘 역시나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당연히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다날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다시 한번 연속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죠? 오늘 다날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사실 얘네들이 들어왔던 이 상한가가 들어갔던 거에 대해 보면은 오후장 들어서 들어왔어요. 사실 오전장에 한번 18%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바닥권에서부터 갑자기 오후장 들어가지고 수급이 쏠리면서 이슈가 나왔죠. 이슈가 나오면서 다날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이슈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 오늘 이슈가 아마 다날이 이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국내 유일한 결제창, 그죠? 다날은 국내 유일 가상화폐 결제 상용하고 있는 페이코인, 페이코인을 얘네들이 이제 발행을 했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생태를 구축하고 있다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화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유일 가상자산에 대한 결제 플레이어인 결제 플레이어인 페이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페이코인이 비트코인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 페이코인이 업비트라든지 이런 상장되어 있는데, 제가 페이코인을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페이코인을 사가지고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페이코인이 이틀 전만 하더라도 80원대였단 말이에요. 80원대였는데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60%가 넘게 올라오면서 120원, 13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0원에 제가 사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새벽에 출근하면서 코인을 173원에 팔았는데, 오늘 장중에 21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너무 배 아파가지고 눌리면 다시 사야지 해서 페이코인을 다시 샀는데, 뭐 지금은 당연히 수익권이죠. 페이코인을 사가지고 이제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다날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워낙에 또 이제 모바일 결제 우리나라 국내 1위 기업이잖아요.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통합 결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고, 페이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이제 가상 결제 플랫폼을 또 구축하고 있는 게 다날이라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결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하고, 그만큼에 대한 정책 모멘텀들도 부각되다 보니까는 다날이 시장에서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기 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고, 또 내일이면은 또 거래소에 한번 방문한다는 예정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이 3,000포인트가 아닌 5,000포인트를 가려고 정말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장에서 얘기가 돌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다날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어제 상한가를 만청했고 오늘 또한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이 다날이라는 기업이 사실 과거에서도 이 코인 관련된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결제창으로서도 얘네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18,850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18,85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일봉자리인데 이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선거 기간 때 한번 올라왔던 그런 추세였는데 한참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1억을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한번 올라왔던 시점이었는데 다시 조정받았는데 지금 이제 막 올라왔다 하더라도 어때요? 5,900원밖에 안 돼요. 18,000원에서 5,900원이면 거의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막 탄력 받아가지고 주봉 자리에서 이렇게 왔을 때 보면은 지금 자리가 이제 240주선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당연히 지금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죠. 요 자리인데 요 자리를 지금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고 240주선에 대해서 움직임이 나왔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자리를 봤을 때 요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자리까지에 대한 조정이 컸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진행이 되면 물론 이제 통과가 됐지만은 진행이 돼서 조금 더 길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번 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왜 시점이냐면은 물론 이제 단발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은 있겠지만 이게 조정을 받고 올라가겠죠. 조정을 받고 올라가겠지만은 과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을 한번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매물벽들을 전부 다 소화를 시켜놓고 올라섰기 때문에 그럼 뭐야? 요게 매물대가 남아있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 자리 6,460원 요 자리 요 자리 매물대가 남아있는 건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갭을 띄어서 올라갔고 전고점을 넘어갔다는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돌파갭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돌파갭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거는 추세가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새로운 국면이 전환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과도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나왔지만은 여기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은 여기가 이제 그 다음 1차 타겟을 대고 있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만 넘긴다면 다음 타겟은 요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요 자리까지 올라오는 자리, 그죠? 이미 한번 1차적인 매물대를 소화해서 올렸고 두 번째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3차 파동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가 나올다는 건데 그럼 이 자리는 얼마냐면은 8,000원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가 8,000원.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8,000원 정도까지는 잡아놓고 대응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한번 2연속 상한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경고가 발생하겠죠. 경고가 누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발생될 텐데 그때 시작할 때 후발주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날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땡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점상한가를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경고를 무시하고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고가놀이를 좀 진행하고 나서 횡보하고 나고 있다가 그 다음은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면은 그때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단알뿐만 아니라 오늘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로 이어지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투자, 그죠? 우리 기술 투자, 그죠? 요런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 기술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런 애들이 있다라는 건데 역시나 오늘도 강한 흐름으로서 올라왔죠. 얘네들도 뭐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상승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당시에 대한 그 흐름도죠. 똑같아요. 얘네들도 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아까 다날이 21년도 하반기에서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때 마찬가지로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많이 올라왔을 때였는데 요 자리 올라오다 보니까는 다날도 이때까지 한번 줄기차게 올라오고 조정받고 나서부터 이제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 나왔죠. 최근 들어서 돌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우리 기술자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애들도 같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업도 있는데 제가 또 다시 한 종목을 또 소개해드리면은 당연히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종목 중에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정보인증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지만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페이 코인이라 그래서 상장 발행했던 다날은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이 한국정보인증은 사실상 공인인증서, OTP라든지 전자서명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인증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은행 업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인이라든지 로그인 할 때 당연히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전자서명이 필요하고, 또 내가 계좌에서 다른 타 은행이라든지 내 계좌로 이체할 때도 당연히 전자서명이라든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로그인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공인인증서의 대표적인 업종을 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건데, 이번에 블록체인 기반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이 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거예요. 이 페어스퀘어랩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날에 대한 후발주로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정보 인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보고 있는데, 물론 얘네들도 이제 생체 인증이라든지 뭐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관련 업종들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날하고도 어제도 같이 움직였지만, 다날은 페이코인이라는 거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굉장히 또 대장주를 역할을 했지만, 이 다날하고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본다면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상 먼저 올라갔던 애들은 한국 정보 인증이 먼저 치고 올라갔다는 거죠. 먼거 치고 올라갔어요.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다가 곡간으로 자리에서 슈팅 자리였는데, 다날이 이제 치고서 후발주로서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강하게 움직였다는 건데, 아마 한국 정보 인증도 과거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안 업종에서도 유독 또 올라왔던 기업들이었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후발주가 이 한국정보인증이 후속주로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외쪽으로서도 또 보고 있는 거는 뭐 인스코비라든지 뭐 알뜰폰 관련돼서 이런 것들도 있죠. 인스코비 이런 것들도 뭐 당연히 뭐 추가적으로서 같이 갈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슬 투자가 거의 한 24%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하네요. 아무튼 그런 종목도 있다라는 거고, 충분히 저라면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추세가 워낙에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 보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 구간이라는 거죠. 저항 구간인데,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갭을 돌파해서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파갭이라는 거죠. 돌파갭. 그죠? 돌파갭이라는 건 뭐냐면은 추세를 전환시켜서 가는 자리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나온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서 N자 파동이라든지 더 추가적으로서 계속갭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 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 통화를 했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관련된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 때문에 오늘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터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YG 엔터테인먼트, 그죠?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상승세 연일 신고가를 하고 있죠. 제가 이거 어제도 소개해드렸죠. 어제 아침에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이브도 있고 SM도 있다. 근데 이런 것 중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같이 바닥권에서 잡아볼 만한 애들은 누가 있다? 큐브 엔터가 있다라고 했죠. 큐브 엔터가 어때요? 다시 한번 U자 형태로 올라오고 있죠. 어제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오늘 장중에 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뭐 급등하기보다도 오늘 뭐 잘 올라왔죠. 올라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엔터사들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블랙핑크라든지, 물론 이제 YG 소속사지만은 뭐 블랙핑크라든지 베이비몬스터라든지, 이제 베이비몬스터는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이제 7월부터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고향에서 시작하고 있는 월드 투어 표가 전부 다 매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인기몰인데, 들어온 돈이 한 6,500억 정도 된다라고 하죠. 매출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YG 플러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볼 거라고 있는데, 연일 신고가를 하고 있죠. 이러면서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가 다 부각이 되다 보니까는 엔터주들도 많이도 올라왔고, 엔터주들뿐만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당연히 웹툰, K 웹툰이 많이 올라가죠. 아무래도 K 웹툰에 대한 패권 전쟁에서도 뺏기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나왔던 추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웹툰에서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 그리고 오늘 미스터 블루도 역시나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왔고요. 오늘 아침에 저기 어디야, 핑거 스토리를 제가 오늘 아침에 추천을 해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네이버 밴드에다가도 올려드렸지만은, 네이버 밴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여기죠. 오늘 메아리에 출연하면서 핑거스토리,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이 주목할 섹터가 종목을 했을 때 오늘 아마 이게 8시 10분인가 20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봐야 될 거는 핑거스토리입니다 하고 핑거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지금 막 출발했기 때문에 한번 담아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핑거스토리가 장중에 29%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라왔고, 이거에 다음으로써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은 이부 산업도 오늘 장중에 4%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또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서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핑거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나 그 웹툰에서도 수혜를 받는 업종이었고, 웹툰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중국에 대한 매출 규모도 커질 수도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국내 웹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콘텐츠라든지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기반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고, 그 웹툰 시장이 일본과 또 미국 시장을 넘어서서 이제 중국까지도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인기 품목인 드라마라든지 영화들이 많지만은 그 정도로 이제 웹툰에 대한 인기몰이가 한참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클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것들에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펩트론이 하한가 갔을 때 한번 제가 리뷰를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죠? 제가 펩트론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펩트론이 장중에 26%나 급등을 해버렸죠. 그때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펩트론이 사실 얘네들이 이날 하한가를 들어갔을 때 이 펩트론이 경쟁사하고에 대한 이제 그 결과로서 11112가 이 펩트론에 대한 경쟁사하고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체결을 했다는 소식들 때문에 펩트론이 하한가를 들어갔는데, 이때 펩트론이 그 다음날 공시를 냈죠. 얘네들이 그거 아니다, 얘네들하고 경쟁사는 맞지만은 재료가 똑같은 재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11112하고는 계속적으로 카모루스와는 일반 계약적은 했지만은 카모루스와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1112하고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쯤 반등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악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신규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도 오늘 팔고 나왔는데 저희는 이거 팔자마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은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은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지아이노베이션도 역시나 오늘 다시 올라왔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얘네들만 올라온 게 아니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얘네들도 오늘 올라왔고, 그리고 셀비온이 오늘 결국엔 저희 매수가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셀비온을 저희가 이제 거의 한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다가 4개월 정도 4월 달에도 신규분들에게도 4월달 5월달에도 신규분들에게 이거 셀비온 사세요 얼마에 사세요 얼마까지 사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조정받고 나서부터 매수가 위까지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수익을 챙겨나갈 구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못 가서 그래요. 어제 못 갔고, 어제 강했던 이 정치 테마주 정책주들이 오늘 수급이 빠지면서 그 수급들이 일반 업종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이 쏠리는 현상으로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던 거고, 그 안에서 재료가 살아있던 애들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라든지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뮤노시아까지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팔자리가 아니라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공략적으로 매수를 해서 가져가야 될 수준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셀번을 갖고 있는데, 아마 저희 방에 계셨다가 나가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텐데 세비언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뭐 아직까지 팔 생각은 없죠.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팔 때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거 보시면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아직은 들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어제 AI 키워드에서 AI 소프트웨어만 보는 게 아니라 AI 헬스케어라든지 교육, 비상교육, 그죠? 비상교육, 그죠? 비상교육도 어제 또 강했죠. 제가 이날 목요일 지난 일요일날 무료 방송하면서 일요일날 AI 관련된 키워드를 얘기하면서 당일날 16% 급등하면서 관련된 올라왔고, 그러면서 교육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뭐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 10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AI 소프트웨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외쪽으로서도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게 뭐냐면은 로킷 헬스케어였어요. 이때가 아마 조정장세가 나왔던 요 자리였을 거예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왜 언급을 해주냐라고 했는데 오늘 29% 급등했죠. 그죠? 오늘 로킷 헬스케어가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로킷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 게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거를 올려드렸죠. 오늘 로킷 헬스케어가 어디 갔어? 오늘 AI 요거죠. 요겁니다. 오늘 로킷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게 뭐냐면은 결국엔 이거였어요. 자, 로킷 헬스케어 유럽 신장학회에서 AI 신장 재생 플랫폼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겠죠. 결국엔 뭐야? AI예요, AI. 핵심적인 키워드는 AI라는 겁니다. 이 신장 재생에 대한 플랫폼을 발표한다라는 건데 유럽 신장학회가 신장학회에서 말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신장 투석에 대한 게임 체인저를 제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신장 투석에 대한 대안이라는 거는 사실 큰 재료는 아니에요. 큰 재료는 아니지만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바이오 프린팅을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전문 이 AI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신장 재생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회 중에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로킷 헬스케어가 굉장히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5장 들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죠. 마찬가지로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로킷 헬스케어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은 지금 자리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이틀 뒤가 되면은 상장한 지 딱 1개월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해수 물량이 풀려요.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겠지만 보호해수 물량이 풀릴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왜? 로킷 헬스케어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건 아니었고 어차피 얘네들 공모가 자체가 11,000원이었어요. 11,000원. 그죠? 11,000원. 11,000원이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격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먹자고 때리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도 많이 없고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없는 물량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자리에서 떨어뜨려봤자 얼마 되지도 않은 물량이었고 지금 이제 상승 탄력을 받는다면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신규 상장주들 대부분 상장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세게 왔습니다. 세게 왔고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신고가를 넘어서 갑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었어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로킷 헬스케어도 이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얘네들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조정받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를 좀 하고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이젠 RNN도 마찬가지로 상장되고 조정받고 나서부터 신고가 넘어갔죠. 그리고 CMS 이런 애들 로봇 종목도 상장받고 조정받고 신고가 넘어가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얘네들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야 HVM 그죠? HVM도 조정받고 신고가 넘어가는 이 자리를 만들어 놨고요. 얘네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였죠? 저기 SOS랩 마찬가지로 조정받고 신고가 넘어가지 못했지만 전고점을 다 넘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왔죠.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요것도 이제 또 저기야 전지건설 로봇
그죠? 전진건설 로봇도 조정 세게 받고 여기에서 요거 조정 얼마 여기에 보세요. 얘네들이 여기 조정이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조정받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 정도 되면은 보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거의 반토막이네요. 48% 조정받고 나서부터 신고가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로킷 헬스케어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보호예수 물량이 1개월 차에 풀린다 하더라도요, 뭐 그렇게 많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하게 유통 물량도 뭐 520만 주밖에 안 되는 뭐 품절 중에가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충분하게 뭐 대응이 가능하니까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워낙에 또 이제 잘 상승장에 있고 뭘 사도 될 만한 종목들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건들은 뭐냐면은 단순히 오늘 시장에서 급등한다고 해서 그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오늘 같은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 반면에 오히려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걔네들이 또 내일 자리에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 있는 자리들을 충분하게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물론 2차전지라든지 뭐 대도 안 되는 다른 거를 매수하는 것보다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은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편입을 했어요. 4종목이나 추가적으로 샀습니다. 4개나 더 사가지고 비중을 거의 한 15% 정도 15% 정도 비중을 태웠던 것 같아요. 태우면서 그 정도로 이제 전력 설비를 많이 샀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서는 지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책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애들이 시장에서는 주도 역할을 할 거예요. 당분간은. 근데 얘네들이 수급이 죽어버리면 얘네들이 매번 가진 않을 거거든요. 얘네들이 수급이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 테마를 노려야 되는데 그 다음 테마가 저는 전력 설비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제 한한령에 대한 키워드에서 화장품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뭐 웹툰도 있겠지만은 그건 단발성이 너무나 세고 왜냐면은 지금 원전이 갔고 재생에너지가 한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게 전력설비인데 전력설비 애들이 못 갔어요. 기껏 해봤자 우리 대한전선도 이제 막 상승받고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같은 시장 안에서도 전력설비 애들 중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장중에 얘네들이 오늘 7%나 8%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얘네들이 세게 올랐다는 거죠. 그죠? 얘 말고도 효성중공업 그죠? 얘네들도 연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LS 그죠? 요런 애들이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애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후발주 애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책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서 원전과 대선 전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움직였고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가산 디지털 관련된 종목들, 가산자산이 움직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뭐냐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지금 호남 지역에서부터 하는 거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쪽에서 하는 거하고 이 나올 수 있는 이 호남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추진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멘텀은 에너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뭐 와이파이로 쏘는 거나 아니란 말이에요. 전선 케이블로 연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에너지를 화력이 됐든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어떻게든 에너지를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까지도 옮겼을 때 이 에너지를 그대로 옮기나요?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를 변형시켜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양에 대한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도 또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이 변압기와 분배전을 통해서 변압을 통해 가지고 저압을 만들어 놓고 워낙에 또 이 연료가 크기 때문에 그 연료에 대한 볼트를 줄여놓고 가정용이든 산업용이든 뭐 식당 가든 옮길 수 있는 그 전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다시 송배전으로서 연결하면서
따로따로 가정용이 됐든 산업용이 됐든 뭐 식당가가 됐든 이렇게 따로 부러지는 게 또 이제 변압기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압기도 필요하고 송배전용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기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다시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진다고 해서 수혜를 받았고, AI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혜를 받았고, 노후화 변압기를 교체한다고 수혜를 받았고, 이번에 또 에너지 고속도로를 추진한다고 해서 또 수혜를 받을 건데, 지금 자리에서 놓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하고 어제 아침에 구리를 얘기 드렸던 거는, 전선 케이블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케이블 안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구리라는 거죠.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구리가 필요할 거고, 태양광을 만드는 소재 자체가 구리가 필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구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내용 때문에 어제 이구산업을 얘기한 건데, 저희는 오늘 아침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업을 샀습니다. 전선도 샀고, 뭐 전기도 샀고, 뭐 땡땡 산업도 샀고, 뭐 이런 것도 사놨는데, 아무튼간에 이번에는 섹터가 확실하게 전 노선을 정해놓고 저는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섹터를 오늘은 이번 6월 달이든 7월 달이든 대시세가 불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몇 가지 이제 홍보하고 이제 방송을 마감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해가지고 17일까지 이벤트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3개월 플러스 50일 그리고 1개월 플러스 10일인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장 막판에 오늘 종가 미팅 하나 종목 사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3% 정도 올라왔네. 시간의 거래 문자 발송 해드릴 건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내일 한번 수익도 좀 챙겨볼 거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은 정책주들이 많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지 마시고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같이 깔아놓고 이번 한 달 한번 쭉 지켜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고요. 저희가 이번 주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81%를 달성을 했어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큐브엔터를 마무리 졌죠. 큐브엔터를 마무리 졌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81%를 마무리 졌고, 아직 뭐 수목금 3일 남아있죠. 수목금 해가지고 한 주 동안 100%를 달성을 하고, 또 다음 주 또 100% 달성해가지고 이번 달도 지난 4월과 못지않게 400%를 달성했는데 아마 더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 시나리오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는 1588에 0648 전화하시면은 신규 가입 및 방 변경도 가능하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드시 후회 없이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저희가 계좌가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뭐 로켓헬스케어 20% 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 저기 셀비온도 많이 올라왔죠. 오가노이드도 많이 올라왔죠. 계좌가 거의 뭐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만간이면은 뭐 완전히 역전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는 오셔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같이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88에 0648 전화하시면 될 거고요. ARS 02340-4599 제 대표번호니까는 오셔가지고 많이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불장입니다. 불장이기 때문에 뭘 사도 돼요. 뭘 사도 되는데 정말 이 시장을 역행하는 그런 섹터만 사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수익을 다 나올 수 있으니까는 잘 하셔가지고 모두들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는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